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3D 모델링 어셈블링 06강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평면 설정 및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치수,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돌출 및 스레드, 카운터 보호 구멍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모서리 블렌드, 못따기, 대칭 특징 형상 모델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각각 설명드리면서 하단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 프로세스는 이제 요런 과정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네, 이해됐죠? 이번 시간 여기 스레드 그 구멍하고 이제 카운터 보호 구멍 여기 있다 그죠? 카운터 보호 구멍이 약간 좀 특징이 있네요. 자, 이제 준비된 도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도면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확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보시면, 요게 이제 정면도고요. 요거 우측면도고, 아시겠지만 여기는 평면도에 해당하는 도면입니다. 수문선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연관된 것들이겠죠. 그죠? 정면도상에 여기 수문선은 우측면도에 이제 요면일 거고, 그 다음 이제 우측면도에서 이제 요런 수문선들은 평면도에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겠죠. 예,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못따기도 있고, 그 다음 모서리 블렌드 R2 값도 있고, 예,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보 구멍이 이제 정면도상 여기 구멍이 원이 두 개 붙은 거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만 보면 사실 이게 카운터보인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지시선에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개가 있고 4.5파이 구멍에 관통되어 있고, 그 다음에 CB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문으로 카운터볼을 이렇게 10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로 쓸 수 있고요. 파이는 8파이라고 써 있고 뎁스는 4.4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만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게 보면 요거 4.5파이라고 하는 건 요 안쪽에는 요거를 4.5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쓰르라고 하는 건 관통의 의미고, 그 다음에 카운터보의 8파이라고 하는 건 이 바깥쪽에 감싸고 있는 큰 원, 이게 8파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측면도 살펴보면 여기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4.5, 요 부분이 이제 8파이. 그리고 여기 뎁스라고 하는 4.4라고 하는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깊이를 4.4라고 둔 겁니다. 네, 요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제가 이제 도면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도면 해독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사실 해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선행이 돼야지 모델링을 할 때도 좀 수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2D 도면을 가지고 그거 베이스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뭐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도면 보고 이제 모델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카운터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면상에 보면 2-M6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개수가 두 개라는 건데, 카운터 보호도 여기 2-라고 써 있는 건 당연히 반대쪽에 그림이 보이죠? 예, 됐고 두 개고. 자, 요거 두 개란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세트, 왼쪽에 요거 한 세트를 해서 이제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 자, 이제 상단에 보면 여기 부분 단면되어 있는 여기 2-M6은 여기 이제 M6짜리의 빛이 각 이제 M6짜리에 해당하는 미터 나사가 뭐 8mm 깊이가 있는 거고, 중심선이 여기도 하나 있으면서 반대편도 하나 있죠. 근데 여기는 그쵸. 똑같은 그림이 없다, 그죠? 다만 중심선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두 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도면상에서. 이런 부분들은 중심선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런 선들은 실제로 나사 모양 이런 것들은 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심선은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자, 도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직 중심선 기준의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다, 그죠? 예, 그런 것도 눈에 보입니다. 평면도 상에서 보니까 이제 V자 홈이 좀 보이네요. 120도를 가진 이런 데이터 확인하시면 되고, 기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측면도도 보니까 이 부분이, 그쵸, 부분 단면이 돼 있네요. 카운터보 구멍을 이제 상세하게 표현해 주려고 이걸 부분 단면으로 둔 겁니다. 이건 탭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자, 2D 도면 이제 요 정도 해독하기로 하고요. 자, NX 들어오셔서 이제 모델링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주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 그죠? 이제 1강부터 5강까지 오면서 곧잘 잘 따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궁금한 건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스케치선이 필요한 건 이제는 알았어요. 그죠? 이 스케치선이 없이는 모델링이 되지 않죠. 그거는 뭐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스케치를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XY 평면만 쓰지 않고, 때로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되지만
그 YZ나 ZY 요 평면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이라고 생각하는 이 Z 부분을 이제 바로 방향을 그러니까 반영을 시켜놓고 바로 이제 돌출로 모델링 시켜놓을 수도 있고, XZ로 평면을 만들어서 이제 높이로 Z로 돌출시킬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이게 높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거고,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중에 어쨌든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 선을 그려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형상, 이제 형상적으로는 머릿속에 이제 어떤 형상인지 약간 이미징이 되죠, 머릿속에. 자, 그러면 그 이미징 된 걸 과연 우리가 정면도의 형상을 스케치했을 때 한 번에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충 어떤 형상이라도, 혹은 우측면에 있는 형상, 이제 스케치면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형상을 만들어내기 편할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그림이 스케치가 있어야지 그거 기준으로 돌출로 뽑든지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회전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돌출 기준에서는 뭔가 스케치선을 정면이든 우측면이든 평면이든 그 면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 방향으로, 뭐 한쪽으로 빼든 대칭으로 빼든 그렇게 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정면을 먼저 그려서 돌출하는 게 편할 건지, 평면을 그려서 돌출하는 게 편할 건지, 아니면 우측면을 그려서 돌출해서 모델링 하는 게 편한 건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도면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형상은 이렇게 좀 보입니다만은, 그죠? 힌트는. 그러면 우리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면 기준으로 스케치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모델링 하기가 조금 이제 한 방에 모델링이 된다고, 그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모델링이 조금 더 수월할까요? 정면도를 스케치를 해가지고 돌출로 뽑는 게 좋을까요? 평면도일까요? 아니면 우측면도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측면을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측면에 있는 이 형상, 뭐 기역자 혹은 니은자가 이게 꺾인 이 형상 자체를 스케치를 하고 얘를 양방향으로 돌출을 해버리면, 이거 참고된 이미지가 있지만 이 형상은 이미지를 한 방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평면도 아직 안 되고 정면도 있고 홈 빼야 되는 것 제외하고는 이게 형상적으로는 우측면에 있는 요 그림 가지고 돌출로 뽑아내는 게 모델링에서는 조금 시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주고 이제 형상을 만들까,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런 걸 좀 해주십사. 말은 좀 서두르게, 말은 길었지만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까, 그런 고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NX 들어오셔서 상단에 새로 만들기 들어오시고요. 자, 모델링 할 거니까 모델에 들어오시고 확인 눌러주셔서 모델링 형상을 들어오시고, 제가 그리고 지금 이제 정면, 평면이 아니라 우측면에 있는 형상, 요 형상을 우리가 스케치를 한다 그랬죠. 이미 이 우측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높이는 이미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XY 평면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왼쪽, 여기 요 위에 벽에 서 있는 ZY 평면, 요 평면을 가지고 형상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형상을, 요 평면을 잡아서 요 평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역자가 누운 형태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그래놓고 요 양방향으로 대칭으로 돌출로 뽑아낼 거예요. 형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형상이 더 빨리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링. 네, 그런 마인드. 자, 그걸 좀 미리 말씀드렸고, 자, 상단에 스케치 왼쪽 마우스 들어가셔서 ZY 혹은 YZ 요 평면, 요 면이죠? 요 면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죠? 자, 상단에 가면 프로파일 선 이용하셔서 사이즈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사이즈. 자, 여기 상단에 가서 여기 찍어서요. 왼쪽 마우스 콩 찍고 위쪽으로 하나 찍고요. 찍고 형상을 대충 형상, 우측면들 보고 형상을 대충 형상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의 형상 찍고 여기 찍고 확대해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요. 왼쪽에서 지금 추적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왼쪽에 원점 가서 터치 한번 하시고 당기시면 추적선이 생길 거예요. 이때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원점에 가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닫기 누르시고요. 일단 스케치하는 와중에 보면 여기 띠가, 굵은 띠가 하나 보이죠. 요것들이 다 이제 자동으로 구속 조건이 이제 부과된 겁니다. 수직, 수평이죠. 이거는 수직, 여기도 수평.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이즈를 여기다 반영하면 되겠다, 그죠? 작은 치수부터 주기로 하니까 요게 3mm라고 돼 있네요. 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요. 자, 여기 있는 선을 클릭해서 요거 3mm로 해주고요. 3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13이라는 숫자는 맨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이라는 뜻이죠. 요거 잡아주고 요거 13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는 숫자도 보이네요. 요거 잡아서 요거 찍어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요거 10이라고 일단 당겨 놓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거 20이라고 돼 있다, 그죠? 요거 찍어서 요거 20이라고 당겨 놓고, 자,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바닥으로 요게 45라고 써 있습니다. 도면에 써 있죠? 요거 45라고 주시면 됩니다. 45로 당겨주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됐고, 하단에 보니까 한 개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 항상 완전 구속되었습니다까지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지금 딱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좀 길어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스케치 급속 취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취소가 안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건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면도에 안 나오죠? 예, 맞습니다. 평면도에 35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도면 해독이 돼야지 조금 이렇게 도면을 읽을 수 있는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연스럽게 투상에 대한 개념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투상을 특별히 NX를 하면서 투상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35네요. 자, 그러면 이거 취소 콩 찍고 이거 얼마? 35로 당겨 주시면 그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하단에 완전히 구속되었음이라고 뜹니다. 예, 이 영상 그냥 만드신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형상은 지금 못따기도 보이고 모서리 블렌드도 보이지만 얘들은 늘 해왔지만, 그죠? 이전에 강의도 해왔지만 얘들은 제일 작은 마지막 말미쯤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쯤에 이제 정리할 때.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요. 형상적으로는 이제 다 갖춰졌고, 요 구멍들, 요 탭 구멍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형상에서 구멍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스레드로 낼 거니까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를 종료하시고 빠져나오십시오. 됐죠? 자, 그래놓고 요거 살짝 꺾어보면 요거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돌출을 어느 만큼 하면 됩니까? 정면도에 보시면 이거 64라는 숫자 보이죠? 지금 우리 스케치를 사실 여기다 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대칭으로 양쪽으로 얘를 돌출을 64를 하겠습니다. 대칭이니까 당연히 64의 절반 한쪽에 해당하는 값만 줘야 되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매번 얘기했는 것 같아요. 대칭 특징 영상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돌출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자, 한쪽 방향 나왔지만 한쪽 나와 있네요. 0. 근데 요거 시작 한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칭으로 바꿔주시고 64 나누기 2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쪽이 32가 되고 양방향으로는 64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요게 이제 베이스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모델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단번에 이런 형상이 나온 거예요. 정면도에서 요거 따주고 평면도에서 V자 홈 따주면 형상이 다 잡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해서 뽑아내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설명할 때. 자, 그 다음에 정면도에 이제 요면 잡아가지고 요 부분 사각형 그려서 요거 따내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상단에 스케치 들어가셔서 정면에 해당하는 요면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형상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선으로 그려도 사실은 여기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요. 찍고 여기 바닥에 있는 요면 잡아서요.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리겠습니다. 네, 됐죠? 빠져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속을 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실. 치수 구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형상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순서적으로는 사실 이제 지오메트리, 이렇게 형상적인 구속을 먼저 주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치수 구속을 주는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치수는 언제든지 다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형상을 먼저 좀 이제 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치수를 주는 게 치수를 조금 덜 먹일 수 있어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치수보다는 이제 그 형상에 대해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먼저 준다는 거. 자, 여기서 어떤 형상을 줄 거냐면 요 선상에 요 선에 이제 원점에 요 원점이 요 수평 기준에서는 중간점에 같은 중심점에 이렇게 올라타게 하면 얘 사각형이 여기 중간에 딱 올라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단에 가보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중간점 클릭하시고. 자, 여기 점을 한번 클릭해 보시죠. 여기 원점이 아마 선택될 거예요. 원점 하나 클릭해 놓고 상단에 요거 수평선 보이죠?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여기 길이, 그러니까 요 중심 기준에 여기 길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딱 봐도 이게 조금 더 길어 보이죠? 느낌상에. 맞습니다. 요 중간점을 이용하시면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선의 중간에 올라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런 거. 이 중간점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곡선상의 점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구속 조건 중에서는.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 요거 선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중간에 올라탑니다. 즉, 여기 중심 기준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이제 같아진 거예요. 왜냐면 이 중간점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해됐죠?
여기 닫기 누르고, 자, 그 다음에 급속 취소 이용하셔서요. 요거 찍어서 요거 도면에 보니까 치수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20으로 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20이라고 주면 양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 말 혹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20을 주면 얘가 어쨌든 길어지거나 좁아지겠죠? 근데 얘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만약에 이 구속 조건을 주지 않았다면 한쪽으로 이렇게 쭉 쏠려서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인 게 형상적인 구속 조건을 먼저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닫기 누르고. 자, 그 다음 급속 취소 이용하셔서 요선 찍고 요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이시죠? 요거 10 주시면 돼요. 닫기 누르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요 사각형 형태를 뒤로 그냥 쭉 빼주면 되죠. 여기 뻥 뚫렸죠? 여러분, 이게 뚫렸다고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 나온 김에. 요 밑에 바닥에 선이 없죠, 지금. 그 말은 뭡니까? 뒤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뻥 뚫린 형태이기 때문에 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단차가 있었다면, 이렇게 사각형 단차가 있었다면, 밑에 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측면도에 어떤 표현이 있었겠죠. 예, 도면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돌출 들어가셔서, 자, 연결된 곡선, 그 다음에 교차해서 정지 기능을 끄시죠. 이렇게 꺼놓고 사각형 테두리 요거 하나 눌러주시면 요거 한 방에 여기 선택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반전시켜 놓고 얘는 다음까지로 해놓고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부울에서 추정됨이 아니라 빼기 누르셔야 되고요. 바디는 자동으로 한 개가 선택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만든 여기 모델링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구멍이 쑥 뚫릴 겁니다. 사각형 구멍이 쑥 뚫렸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면도상에서는 카운터보고 구멍은 이따가 구멍 할 때 한꺼번에 할 거라서 넘어가고, 평면도상에 이제 요 V홈 있죠? V홈, 요거 빼버리죠. 얘는, 자, 스케치 평면 누르시고요. 상단에 상면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됐고요. 요 V자 홈을 그릴 거예요. 얘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여기도 뻥 뚫렸네요. 이게 되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그려줄까요? 위에 선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모서리 선이 있기 때문에 그릴 필요 없고, 그냥 얘는 바로 곧장 선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선을 그냥 그려내겠습니다. 한 방에. 자, 그래놓고 요거 길이 둘 다 같다고 해주고, 요거 두 개의 길이 같다고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선 있잖아요. 여기 수평선, 요거 지금 얘도 어떻게 해주면 여기 중간에 올라타겠습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중간점이 오면 얘 여기 중간에 올라태울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점은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곡선상의 점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은 선을 그릴 거니까 프로파일 선 이용하셔서 클릭하고, 상단에 여기 점 올라태우고 클릭, 형상을 비슷하게 그려주십시오. 클릭, 길게 뺄게요. 일부러 클릭,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딱 봐도 그죠? 뭐 중구난방이네요. 어쨌든 요거 중간에 올려태우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셔서 중간점에서, 자, 여기 아마 점이 하나 찍힐 거예요. 여기든 원점이든. 자, 원점 하나 콩 찍고, 그 다음에 수평선 하나 콩 찍어주면 이 수평선이 중간점에 중심이 올라탔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길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셔서 얘하고 길이 같다고 해주고, 또 확대하고 얘하고 길이 같다고 해주시면 돼요. 닫기 누르고. 일단 형상적으로는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주고 나면 얘들이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좌우가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소리예요. 자, 급속 치수 이용하시고, 여기 끝점을 클릭하고 여기 끝점이 요 사이가 얼마나 소리입니까? 45라고 돼 있네요. 45라고 주고. 됐고. 자, 그 다음 여기는 5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찍어서 요건 5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 면하고 화면 확대해서 요 선 사이의 높이는 이게 얼마입니까? 16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는 각도가 몇 도라고 돼 있습니까? 120도라고 돼 있습니다. 120이라고 주시죠. 그럼 형상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닫기 누르시고 여기는 사이즈 다 적용하니까 하단에 보니까 완전히 구속되었음. 자, 그러면 됐죠? 스케치 종료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살짝 꺾어 놓고요. 요거 돌출로 뒤로 쑥 빼주면 되겠죠? 자, 돌출 누르시고 요번에는요, 할 때 연결된 곡선도 맞지만 여기 교차해서 정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이 이렇게 잡히다가 중간에 스케치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끊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해서 정지 기능으로 이렇게 끊고 위쪽도 끊어주는 형태로 해서 개별적으로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교차해서 정지 기능을 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게 킨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선 클릭하고, 그죠? 꺾어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자, 선이 옅은 선이지만 이것도 클릭해 주면 이렇게 연결되고, 위쪽에는 여기 모서리 각각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솔리드가 잡혔죠. 방향은 반대로 해주시고 끝은 다음까지 해야지, 다음 면까지를 어떻게 해요? 빼게 돼 있네요. 확인 눌러 주셔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됐죠? 자, 상단에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저장 한 번도 안 한 것 같네요, 이때까지. 상단에 저장 한번 누르시고,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그냥 model2.prt 파일로 그냥 저장해 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까지 형상적인 건 다 됐죠? 못따기하고 모서리 블렌드 빼고 구멍 빼고 형상은 다 잡혔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카운터보 정면도에 있는 카운터보 요거만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걸 한 개를 만들어도 되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칭 특징 형상으로 보내도 되고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니까요. 아니면 요거 탭하고 그러니까 여기 스레드 탭 구멍하고 여기 카운터보 구멍 두 개를 만들어서 얘를 요 중간에 여기 요 평면 기준 여기 요 안쪽에 있는 평면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넘겨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칭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카운터보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구멍 명령어 상단에 지금 우리 형상에 들어왔습니다. 스케치 아닙니다. 자, 상단에 구멍 명령어 들어가셔서요. 구멍이 뚫린 면이 요 면이죠. 자, 요 면에 갖다 대면 이제 좌표가 뭔가 나올 거예요. 예, 개의치 마시고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점이 하나 찍히면서 구멍 명령어 여기 들어올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점이 하나 찍혔고요. 요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 5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상단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바닥에서 여기 점까지 여기가 실제로 구멍이 뚫리는 이제 점이 중간점이고요. 찍어서 요건 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42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렇죠. 얘하고 얘 클릭하세요. 여기 원점 쪽에 있는 수직선 클릭해서 요게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42 나누기 2의 절반인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위치는 잡혔겠죠. 닫기 누르고. 자, 그러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다 나왔으면 여기 마치심 누르시면 됩니다. 마침 누르면 이제 구멍이 하나 미리 뭐가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는데요. 제가 이제 미리 작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백데이터가 남아있어서 이렇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이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단 제가 좀 임의로 좀 바꿨어요. 자, 이제 작업 이제 해볼게요. 자, 상단에 유형은 일반 구멍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일반 구멍 안에 보면 카운터보 구멍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 이따 보고. 어쨌든, 일반 구멍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머지들도 다 의미는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스레드 구멍은 나사 구멍 낼 때 내는 거고, 그죠? 뭔가 다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일반 구멍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에 수직으로 구멍을 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뻥 뚫리는 구멍이 아니라, 카운터보 형태로 구멍을 하려면, 여기 폼에서 단순이 아니라, 카운터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카운터 싱크도 있고 뭐 테이퍼도 있네요. 자, 우린 카운터 보호 구멍이죠. 예, 카운터 보호 구멍으로 들어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카운터 보호 직경이라고 하는 건 여기 CB에 있는 8파일을 의미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카운터 보호 직경이 있고 한 칸 밑에 가보면 또 직경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직경은 지름 작은 쪽, 즉 4.5파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 입력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카운터 보호 직경은 8이니까 8. 그 다음에 카운터보의 깊이는 얼마입니까? 뎁스는 4.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점이 4.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경은 안쪽에 있는 지름 4.5파이죠. 네. 그 다음에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값으로 준 게 아니라 이 도면상에 보면 여기 뻥 뚫려서 들어가는 거죠. 뒤에 그쵸? 뻥 뚫린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지점은 다음까지라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깊이를 값으로 주지 말고. 그러면 다음까지 주면 뒷면까지 이렇게 뻥 뚫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당연히 백이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바디는 자동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뚫릴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운터보 구멍이 이렇게 뚫립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요거 우리 측면도 요거 부분 단면되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봐볼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뷰 들어가 보시면 단면 편집으로 해서 우리가 단면 볼 수 있었는데 그죠? 한번 눌러봅시다. 내가 원하는 면이 요 면이 아니라면 이걸 클릭을 해보면 뭔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요 면이겠네요. 아이고, 요 면이네요. 요 면 기준에 이제 Z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클릭을 해서 당겨보면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예. 맞죠? 자, 그럼 일단은 취소. 이건 확인용이니까 뷰에서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M6이니까 M6에 해당하는 여기 앞나사 탭을 내도록 하죠. 여기 위치는 우측면도상에서 여기네요. 자, 그러면 구멍도 정면에서 뚫으면 안 되고 우측면에서 구멍을 뚫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상단에 들어가서 이제 홈에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요 구멍 명령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구멍 명령어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야 되는 탭 구멍이 뚫려야 되는 면인 우측면에 여기 연절이죠. 여기 연절이죠. 여기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점이 하나 생길 테죠. 아까와 똑같죠. 그래서 이제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위치는 8하고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면 측면 찍고 요 점 센터점 찍어서 요거 8 위에 면 찍고 센터점 다시 찍어서 요것도 8이라고 각각 해주시면 돼요.
일단 한 개만 그림 만드는 거니까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 일단 마침 누르시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구멍인지 우리가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스레드 구멍이다, 그죠? 자, 이건 카운터보 백데이터가 여기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자, 일반 구멍이 아니라 스레드 구멍, 이거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또 돼 있네요, 그죠? M6이라고 하는 치수. 왜냐하면 여기 M6은 여기 M6이라고 돼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M6 곱하기 1.0은 사실 여기 규격집을 보시면 M6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터 보통 나사예요, 사실은. 그리고 M6에 지금 여기는 굳이 1.0 써있지만 실제 미터 보통 나사는 M6일 때 피치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사일 경우는 피치 값을 사실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면상에서도 그냥 M6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뒤에 피치는 곱하기 1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생략한 거예요. 미터 보통 나사는 피치 값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요거 M6이라고 선택해 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스레드 그러니까 깊이 유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용자 정의로 해서 그러니까 나사가 나는 깊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을 건데요. 아마 이전에 강의에서 보면 여기 8mm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 하면 여기 8mm는 여기까지 돼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영역이냐 하면 완전 나사부에 해당합니다. 완전 나사부. 완전 나사부고요. 앞에 이제 여기 사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약간 각도가 지금 져 있는 부분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나사가 나는데 여기는 불완전 나사부에 해당해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레드 깊이라고 하는 건 완전 나사 부위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8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8이라고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나사 부위에 해당하는 깊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깊이가 또 이만큼 깊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나사가 날려면 앞나사를 만들 때는 센터 드릴로 구멍을 살짝 내고 그 다음에 기초 구멍을 드릴 가지고 깊이 있게 다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사 탭이 들어가서 이제 탭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는 지금 깊이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죠. 그죠? 여기 이제 기초 구멍을 뚫을 드릴의 깊이라고 하는데 통상 여기 완전 나사부가 이제 8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나사부에다가 한 더하기 3에서 한 5mm 정도 더 기초 구멍을 드릴을 더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치수 요 부분이 이제 드릴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요거 다음까지 하면 안 되겠죠. 요거 값으로 바꾸시고 여기에 8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으로 넣어줘서 11이라는 데이터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깊이는 11이고 나사가 나는 부분은 8mm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까지가 아니라 값으로 바꾸고 들어가 있네요. 8 더하기 3으로 엔터 치면 요거 11이 될 거고, 예, 요거는 이제 나사 드릴 일반 나사 드릴 뭐 일반 드릴의 요게 이제 일반 각도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는 못따기는 그냥 다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깊이가 날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얘 말 나온 김에 얘도 단면 한번 봐볼까요? 그죠? 여기 점선으로 생긴 건 이렇게 생긴다 그랬습니다. 나사구멍은 점선으로 생겨요. NX에선 뷰 들어가셔서 얘도 단면 들어가 보면 단면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Z 방향으로 쭉 당겨 보면 나사가 이제 이렇게 난다는 소리예요. 나사구멍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는 최종 얼마라고요? 예, 맞습니다. 11인 거예요. 도면에서는 뭐 나사기 요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 조그만한 점이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요 점,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고 여기서부터 요 깊이까지가 이제 11mm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멍은 이제 스레드 구멍으로 만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멍을 2개 만들었죠. 카운터보어 구멍하고 스레드 구멍 2개를 만들었고 얘가 이 건너편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홈에 들어오셔서 그쵸? 더보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연관 복사의 대칭 특징 형상 클릭해 주시고 대칭으로 이제 넘길 것들은 카운터 보호하고 요거 클릭을 하면 자꾸 하나밖에 선택 안 되죠. 아시겠지만 선택 하나 해놓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레드 구멍까지 클릭해 주시면 복수개가 선택이 되고요. 2개가 선택이 됐을 거고, 자, 요거 평면 선택 누르시고 요 안쪽에 보시면 요 평면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 안쪽 요 평면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 예. 자, 그 다음에 결과 미리 보기 한번 보시면 여기 스레드 구멍, 카운터 보호 구멍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양쪽으로 다 만드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에 보면 못따기가 있고 모서리 블렌더가 각각 요거 2군데밖에 남아 없지 싶습니다. 자, 못따기 들어가셔서 대칭으로 2라고 해주고 요 모서리 2라고 주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셔서 요거 안쪽으로 꺾어야겠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요 모서리면 잡고 요거 R2라고 되어 있습니다. 2라고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로 방향 놓고 F8번 눌러서 그쵸? 평면으로 보기 하면 이제 요 형상이 된 거예요. 우측면은 이렇게 생겼고. 수문선이 당연히 보이진 않죠. 이거는 도면으로 표현된 거고 우리가 지금 작업한 건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 살짝 꺾어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요거 부분이 이제 평면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요거 한번 확인해 주고. 자, 그 다음 정면의 형상은 또 여기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면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반영된 모델링이 다 완성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죠? 이상이 없으면 스케치선을 숨기면서 예, 그죠? 예, 작업을 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형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없는 것 같아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고 표시 및 숨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모두의 숨기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 눌러서 표시에 플러스 확인 눌러주면 데이텀하고 스케치선을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은 계속 한번 해세요. 저장은 말 안 해도 따로. 자, 그러면 모델링을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겠죠. 형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있는 것 좀 리뷰를 하자면, 그죠? 이번 시간은 이제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06각 6번째 시간이고,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나머지는 다 아마 아실 거고, 카운터 보호 구멍이 좀 추가되는 게 좀 특징이 있네요. 그죠? 나머지들은 뭐 돌출, 스레드 구멍, 모서리 블렌드, 못따기, 대칭, 특징 형상 등등은 뭐 이전 시간에도 이렇게 강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 모델링상에서는 카운터 보호 구멍이 좀 추가된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